안녕하세요. 엔트리 게임 프로그래밍, 슈팅 게임 프로그래밍.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슈팅 게임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도구로 슈팅 게임을 만들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팅 게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슈팅 게임은 오락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 때는 비행기 게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로 이렇게 비행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임이었는데요. 물론 사람이 주인공인 게임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플레이어를 어쨌든 조작을 해서 적의 총알을 피하면서 자신의 총알로 적을 무찌르는 게임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초는 1978년에 일본 타이토이 스페이스 인베이더로 보고 있는데요. 게임의 역사와 거의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초의 게임이 1970년대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죠. 지금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게임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게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됐어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특히 인기가 높았는데요. 일본 게임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PC방과 같은 스페이스 인베이더 카페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보시면은 뭐 테이블에 스페이스 인베이더 기기를 설치를 해놓고 차도 마실 수 있는 PC방과 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 인베이더가 대성공을 거두자 다른 게임 제작사들도 영향을 받아서 유사한 게임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남코의 갤러그라든지 캡콤의 1942, 그다음에 제비우스 이런 유사한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일단 뭐 스크린샷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뭐 위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총알 쏘고 총알 피하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임들이 다 대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이런 게임들이 나오게 됐고 이 게임이 하나의 장르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슈팅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까지도 꾸준히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기는 요즘 워낙 화려한 게임들이 많으니까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계속 제작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작 난이도가 다른 게임에 비해서 쉽기 때문에 소규모 제작사라든지 아니면 인디 게임, 독립 게임 제작사들이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작 난이도가 좀 낮다는 점 때문에 게임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나 게임을 배우는 지망생들이 연습 삼아 많이 만드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슈팅 게임을 이번 수업 주제로 잡은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엔트리를 이용해서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기반한 게임을 차근차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엔트리는 한국의 엔트리 연구소에서 제작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초등학교 실과교과서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법 없이 누구나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서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playentry.org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무료 회원가입을 하거나 회원가입 없이 만들기로 바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만든 작품들이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입을 권유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엔트리로 슈팅 게임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작하려고 하는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작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인베이더 게임의 기본 게임 규칙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는 아래쪽에 위치하여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위로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가 미사일을 발사하여 외계인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계인은
좌우로 움직이다가 화면 끝에 닿으면 내려옵니다. 넷째, 외계인이 플레이어와 부딪히면 게임이 끝납니다. 게임 오버가 되겠죠. 다섯 번째, 외계인을 모두 물리치면 플레이어의 승리입니다. 여섯 번째, 외계인은 가끔 총알을 발사합니다. 너무 자주 발사하면 게임이 너무 어렵겠죠. 외계인 물리쳐야 되는 외계인 숫자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마지막 일곱 번째, 외계인을 물리치면 물리칠수록 움직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사실 일곱 번째 규칙인 외계인을 물리치면 물리칠수록 외계인들의 움직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건 의도하지 않은 버그였다고 합니다. 당시 컴퓨터 처리 속도의 한계 때문에 외계인들이 많았을 때는 외계인의 움직임이 느렸고, 그다음 외계인 수가 적으면 빨라졌는데요. 특히 한 명 남았을 때는 정말 빠르거든요.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이걸 버그를 확인을 했지만 제작자에서 고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 어렵고 더 재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버그까지도 게임의 요소로 활용했던 제작자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재밌죠. 요즘 컴퓨터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외계인 숫자가 적으면 점점 빨라지는 효과를 저희가 코딩을 해서 넣어야 되겠죠. 단순하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구현해야 될 게 많지요. 자, 이렇게 복잡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오브젝트가 무엇이고 그 오브젝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 오브젝트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브젝트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오브젝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게임이니까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스페이스 인베더 게임에는 어떤 오브젝트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주인공이 되겠죠. 주인공 기체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럼 주인공 기체도 오브젝트고, 그럼 또 어떤 오브젝트가 필요할까요? 주인공이 있으니까 파괴해야 될 외계인도 필요하겠죠. 외계인 오브젝트도 필요할 것이고, 그 외에 또 어떤 오브젝트가 필요할까요? 방어막이라든지 뭐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오브젝트인데요. 여기서는 최소한의 것으로 먼저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외계인과 우주선, 주인공 우주선 사이에 있는 게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바늘 아니고요. 레이저. 어, 탄환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외계인이 쏘든 주인공이 쏘는 이 탄환도 오브젝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필요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움직임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키 입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죠? 네, 총알을 쏴야 됩니다. 총알을 쏴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외계인에는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요? 움직임이 역시나 왼쪽, 오른쪽으로 이거는 플레이어의 입력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외계인 역시 총알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임에서 약간 다른 점은 양쪽 벽에 닿으면 내려오게 되죠. 외계인의 위치가. 그 다음에 총알에 맞으면 외계인이 죽습니다. 죽는 것도 일이죠. 이번에는 총알에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필요한 기능이. 총알 오브젝트에는 움직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총알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 나오면 아래에서 위로 쭉 날아가죠. 그리고 외계인을 만나면 외계인을 파괴하는 것까지가 총알 오브젝트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이스 인베이더 게임의 규칙을 살펴봤고요. 그 어떤 오브젝트가 필요한지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들을 오브젝트 안에 넣어줘야 되는지도 지금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엔트리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스페이스 인베이더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